이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 사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불법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암호화폐가 가지는 익명성 때문이다라는 게 사실 뭐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익명성이 이렇게 나쁘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 암호화폐의 또 장점, 그렇죠? 이제 좋은 점만 봤을 때는 뭐 장점이 사실 익명성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익명성을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제 뭐 마약 거래라든가, 뭔가 이제 남한테 숨기고 싶은 거래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법 무기 거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탈세. 아마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또는 이제 국제 차원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그런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인데, 뭐 근데 결국은 제가 암호화폐 갖고 있는 그 본질,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암호화폐가 완전 오픈돼 있다. 뭐 사실 우리 보면은 현금도요. 현금도 사실 익명성이죠.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저기 뭐 송금하거나 또는 이제 수표를 쓰거나 또는 이제 뭐 신용카드 등등 우리가 이제 현금을 대체하는 걸 쓰기 전에는 뭐 일단 현금도 결국 익명성 때문에 현금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암호화폐만 그 익명성 때문에 이 지탄을 받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억울하지 않나. 네. 근데 그 익명성이 그러니까 나쁜 거냐, 이 얘기도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인터넷 실명제 뭐 이런 우리 과정도 있고 지금 거래소 관련돼서도 실명제가 있지만 사실 지금도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발의된 법안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실명으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류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은 계속 돼 왔단 말이에요. 한데 왜 익명성이 그 정도까지는 보장돼야 되느냐라고 하냐면, 너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여러 가지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청원을 들어가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댓글도 달 수 있고 청원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익명성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인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기에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건 부정적인 폐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가상화폐 이전보다 불법 무기 거래가 더 늘어났는지, 가상화폐 이전보다 마약 거래가 더 늘어났는지. 물론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 측면은 있을 수 있겠죠. 원래 이제 그걸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 이제 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이걸 벗어나는 거니까 또 다른 관리 감독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되는 이런 문제들은 있죠.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것 자체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먼저 정의가 잘 되고 사회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그런 불법 활동, 자금 세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국가 차원이라고 할까, 좀 세계적인 어떤 규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지금 이제 뭐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하려고 이제 뭐 국제기구, 이제 유엔 산하의 이제 국제기구도 이제 설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국의 이제 뭐 금융 경제 관련된 이제 수장들이 모여서 아마 논의를 하는데, 아마 지금 당장은 뾰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어떤 불법적인 어떤 이제 그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게 그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게 또 우리 그 암호화폐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뭐 워낙 오랫동안 궁극적으로 보면 그 유엔에 지금 만든 기구가 국가 발행 코인이거나 민간에서 발행한 코인들 포함해서 그 코인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데 쓰이는 코인들에 대한 승인 또는 모니터링하는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코인으로 뭔가가 외부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빨리 돼야 이 선순환도 좀 생기고 이제 사업 발전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선순환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이 또 나쁜 거를 찾다 보면은 이렇게 꼭 나쁜 데만 쓰이는 코인들이 또 있어요. 나쁜 데만 쓰인다기보다는 어차피 100% 누구나 다 선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뭐 현금이든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든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든 어쨌든 뭐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 선한 곳이 쓰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이제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이제 좀 악한 곳에 뭐 다크 코인 뭐 우리가 부르는데 어쨌든 뭐 그 이제 뭐 왜 또 다크 코인이라는 게 보니까 또 다 또 유래가 있고 뭐 그런데 그 어차피 부작용은 그렇죠. 결국 이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규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점들은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다짜고짜 뭐 막거나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음성적으로 될 확률이 크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참 이제 유명인들이 뭐 우리 그 암호화폐 어떤 익명성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빌 게이츠가 뭐 빌 게이츠는 뭐 그 우리 암호화폐가 뭐 우리 뭐죠? 뭐 펜타닐 그 펜타닐이라는 거는 그 무지막지한 거거든요. 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제 그 저기 뭐 그 러시아 출신의 이중 스파이가 이제 그 펜타닐로 이제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 펜타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 뭐 헤로인의 뭐 100배라 그러더만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펜타닐 같은 그런 거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그 뭐 살 수 있는 익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빌 게이츠 이제 표현 그 영어를 보면은 뭐 이게 죽음을 야기하는, 데스를 야기하는 뭐 아주 페어리 다이렉트 웨이라 그랬어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거 굉장히 좀 심한,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이제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또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산업적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긍정적인 면들을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어쨌든 또 어느 정도 암호화폐 옹호론자죠. 어느 정도는 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 블록체인 다만 이제 그런 뭔가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뭐 암호화폐를 부정을 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자 내지는 또는 이거를 우리가 모두 인지를 하고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아 이거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되게 좋은데 이것만 아니면 뭐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 정도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만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갖고 있는 뭔가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왜 꼭 이게 대체로 가는지 이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가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이제 논의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의 근저가 전부 대체예요. 기존 전통화폐의 대체. 대체가 아니잖아요. 전통화폐 있는 거예요. 있고 전통화폐가 소화하지 못하는 어떤 분야 또는 전통화폐가 그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지 못했던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기존의 전통화폐가 하고 있는 일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영역이고 이게 절대로 얘가 없어지고 얘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아예 법정화폐로 바꿔서 이제 하겠다라는 공격적인 시도도 있기는 있죠. 근데 그거는 전통화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대안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 또한 대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대안이 나와서 전통화폐가 이제 역할을 할 때까지 얘가 대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전통화폐를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 익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안이니까요. 익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틀을 짤 수 있죠. 그 코인이 들어와서 거래할 수 없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코인 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은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기나 마약, 이제 테러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 들어가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거래소 단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코인이 누군가는 그 코인을 사서 어떤 코인으로 사 그 코인으로 환전을 한단 말이죠.
그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전부 들어오면 물론 개인 간 P2P로 주고받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죠. 그거는 지금 현재 전통화폐에서도 막을 수 없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고. 현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뭐 유명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소로스 같은 경우가 뭐 또 예언을 했어요. 네. 뭐 불량 국가들이 예. 뭐 저희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관련시켜서 볼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암호화폐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이면적인 목적, 네, 결국은 이제 그걸 예언한 건데 이제 뭐 소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암호화폐, 이건 큰 거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하지만 폭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독재 국가나 또는 이제 그 이제 문제 있는 국가들 이런 이제 불량 국가의 그 이제 지도자들이 어떤 이제 뭐 비상 수단으로서 이 암호화폐는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거의 맞췄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왜? 뭐 보니까 이제 우리 해킹 그러면 항상 북한이 항상 뉴스에 떠오르고 해 토픽에.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뭐 베네수엘라에서 페트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에서는 또 우리 뭐 푸틴 대통령이 뭐 크립토 루블. 네. 또 이건 이미 지시를 해가지고 또 뭐 검토되는 거 알고 있고. 뭐 갑자기 최근에는 또 이란에서도 뭐 물론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뭐 중앙은행 차원에서 한번 그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겠다라고 또 말도 나오고. 근데 거기 보면은 다들 어떤 이제 그 어떤 뭐 익명성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그건 조금 다른 목적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어떤 이제 뭐 금융 제재라든가 또는 재정난 타개라든가. 네. 그렇죠.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암호화폐 익명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마무리 멘트를 좀 한마디씩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부분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의와 이 논의가 충분히 좀 있은 후에 익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저도 이제 그 어쨌든 익명성 때문에 그 암호화폐의 어떤 익명성이라는 어떤 이제 그 또 다른 면, 어떤 단점을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 앞으로 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부각이 돼서 뭐 익명성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이 좀 뭐 사라지거나 또는 이제 그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좀 돼야 되겠죠. 네, 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